2015년도 네이버페이가 처음 도입될 때쯤부터의 그런 시세까지는 기대해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 3년 이내, 최근 4년까지 넓게 봐서 최근 4년 내에 신고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27,000원에서 30,000원까지 목표가로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비중 때문에 대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보고 있는 바는, 권해드리는 바는 비중이 10에서 15%면은 보유량만큼 한 번 더 사는 거죠. 2배까지 늘린다라는 겁니다. 비중을 2배 늘려서 최대 30%까지 채우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20% 실으면은 10%만 더 늘려서 30%로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미 30%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했다가 축소 또는 손절, 이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 전자결제 테마 내에서 공통된 사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타 테마주들, 업종과 관련된,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다 이렇게 대응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권장해 드리는 바고, 매도할 때도 과감하게 매도했다가 재매수를 하거나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부분 매도로 대응해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딩을 하고 있고, 이 방식으로 벌써 4월 달에만 50%짜리가 3개가 나왔죠. 알고 계신 키이스트뿐만 아니라 화인베스틸, 그때 부산 구리광산 관련주로 한창 핫했던 화인베스틸도 선침해로 해서 크게 수익 낸 바 있고,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로 알려진 TK 케미칼도 크게 수익 낸 바 있습니다. 모두 다 4월 내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후속주,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 오늘 시장 하락에서도 전혀 하락하지 않고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그런 테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분할 매도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면은 올해 계좌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내가 판단했을 때 애매한 위치다 싶으면은 비중을 10% 미만으로 잡고서 진입한 다음에 차근차근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저는 이슈와 함께 차트를 분석해서 매집 매매 형태로 가는 것이지, 단기 급등을 노리면서 차트쟁이로 기술적 분석만을 가지고서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 사이버 결제는 신고가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차근차근 대응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랑 연동된 두 가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 정부 인증과 다나를 비교했을 때 차트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나는 최근에 자체 코인을 발행하면서 코인 이슈를 타긴 했었는데, 이 음봉이 그 이슈로 인해서 발생된 음봉이다. 그래서 요거는 악성 매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흐름이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깃발형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것보다 한 차례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카카오 결제 관련주인 한국 정부 인증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이어지는 구간에 흐름이 깨졌다라는 것이죠. 중장기적 흐름이 여기 4월 초순에 해서 4월 말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이 아쉽게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탈된 상태에서 전저점 수준의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이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 종목이 갈 종목이었으면은 거래량이 없어도 추세가 유지돼요. 근데 이렇게 흐름을 깨고서 전저점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갈 타이밍이 아니거나 내지는 진짜 안 갈 종목이다. 이번에 안 갈 종목이다. 라는 게 제 관점인 거죠. 이미 골든크로스, 장기 이동 평균선과 중기 이동 평균선의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어야 됩니다. 진짜 갈 종목이었다면은 61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빠르게 추세를 이어가는, 단기 추세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흐름, 또는 내지는 아예 이평선에 닿지 않고 바로 랠리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어야 좋은 건데, 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 후발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시다 보면은 이런 K사인 같은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다 라는 거 차트만 보셔도 아실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이후 그 다음에 갈 종목이라면은 이렇게 중기 이동평균선에 안 닿고 추세를 그리면서 간다. 이런 종목은 지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 포인트를 이탈하면서 페이크를 줄 때, 눈속임을 줄 때 매수해 주면은 수익이 나는 종목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어쩔 수가 없이 작년 무역전쟁 터지던 시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벌써 마이너스 15% 이내로 회귀한 상태이고, 이제는 이 종목은 본절 청산 또는 비중 축소, 나머지 잔량으로 수익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기타,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KG 이니시스는 거래량이 아쉽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현대정보기술, 이 종목도 추세를 쭉 그리다가 한 차례 페이크를 준 후 슈팅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느냐? 바로 이 윗꼬리에서 터졌다라는 거예요. 윗꼬리와 함께 음봉이 출현됐고, 그리고 거래량도 최대 거래량이 터져줬다. 근데 특이한 게 최대 거래량이 터져줄 때 외국인 수급이 이탈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락 구간에서 뭐가 들어왔다? 기관이 들어왔다. 이거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얘가 전자결제가 맞는지 아닌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역 서비스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한다. 얘는 결제 시스템이 주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다른 테마로 이어진다 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얘는 패스해 주시면 되는 거고,